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정희숙 지음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집의 공간 정리가 왜 필요할까요? 정리가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공간이라는 외양의 변화가 그곳에 사는 사람의 내면의 변화까지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다양한 공간 정리의 비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집의 공간을 더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활용하여 삶을 더 풍요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부자들도 활용하고 있는 부와 운을 끌어당기는 공간 정리 비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의 집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들은 평소에도 꾸준히 집을 정리하고 있었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전문가에게 집 정리를 부탁하곤 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공간을 대하는 태도에는 이처럼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먼저 정돈과 조직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물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함으로써 필요한 물건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집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쌓여 있는 물건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들며 정리된 환경은 더 효과적으로 작업하고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의외로 단순함을 존중하고 추구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불필요한 물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보관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물건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며 깨끗한 공간을 만드는 것을 집에 대한 가치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단순함을 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집안에서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건이 적은 대신 가치 있는 물건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다룬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들, 특히 성공적인 이벤트와 관련된 기념품 등을 소중히 보관했는데 이것이 가능한 현실적인 이유는 그만큼 여유 있는 공간에서 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공간이 넓어도 공간을 넘어설 만큼 물건이 많다면 소용없는 일입니다. 부자들은 공간에 맞게 물건들을 정리하고 보관하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공간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감정적인 피로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집의 크기가 크든 작든 모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쌓이지 않도록 매일 공간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을 적절히 배치하는 공간 활용법을 묻는 일이 많았습니다. 일을 할 때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정리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여주며 자유로운 움직임과 집에서의 생활 만족도를 높여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자들에게 집이라는 공간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서들은 분류해서 보관하고 재물과 재산에 관한 정보들은 안전하게 보관하며 비상 시나리오에 대비한 준비도 철저히 했습니다. 지나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미리 예방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능력을 키우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이렇듯 성공한 사람들과 부자들은 집을 정리할 때 정돈, 조직, 미니멀리즘, 가치 있는 물건들, 효율적인 공간 활용, 미래를 위한 준비 등 다양한 가치관을 고려했습니다. 집을 정리함으로써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찾고 더욱 효율적으로 생활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준비하는 것은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셈입니다. 이 5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그들은 공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간에 대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면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하고 정신적인 면에서는 심리적 안정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이들은 공간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는데요. 집 자체를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특별한 공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림이나 조각 등 가치 있는 예술품이나 컬렉션을 집에 두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을 살리는 한편 투자의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은 집에 서재를 꼭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의 모든 부자들의 집에는 크든 작든 이 공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재입니다. 집만 넓으면 서재뿐만 아니라 취미방도 만들고 공부방도 만들고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이 넓어도 공간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 남들이 하는 대로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할 뿐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왜 집에 서재를 만드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서재와 특별히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수성가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지식과 학습을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지식과 학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서재는 책과 참고 자료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학습하고 지식을 쌓는 공간입니다. 책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서재는 매력적인 공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개발과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 서재를 활용한다는 것인데요. 그들은 여유로운 시간에 책을 읽으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취미와 관심사를 즐기기 위해 서재를 이용합니다. 그들은 읽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서예 등 다양한 취미를 즐기기 위한 장소로 서재를 활용합니다.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서재는 그들에게 훌륭한 안식처가 됩니다. 세 번째는 서재는 개인적인 공간이지만 업무와 관련된 공간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와 관련된 작업을 하거나 회의나 업무와 관련된 자료들을 서재에서 준비하고 검토합니다. 또한 서재는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공간이기도 합니다. 또 서재는 부자들에게 자신만의 시간과 고요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대 사회는 누가 더 빠르게 움직이는가에 따라 이익이 달라집니다. 바쁘고 빠른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는 사람일수록 한적하고 평온한 쉴 곳이 필요합니다. 서재는 전쟁터 같은 현실에서 돌아와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서재는 집안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부자들은 누구보다 시간에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정리된 서재는 필요한 자료나 도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작업 효율성을 높입니다. 전문적으로 잘 정돈된 서재는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게 하며 명확한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처럼 서재는 부자들에게 그들의 가치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공간이며 지식과 아이디어를 얻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장소입니다. 더불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은 서재를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현재 내 공간에 서재를 만들 여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이 없다고 서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집안의 한 공간을 서재 코너로 만들어 분위기를 조성하면 됩니다. 안방이나 거실, 베란다 등 아늑한 공간을 선택해 책장이나 선반을 두고 도서를 정리합니다. 편안한 의자와 쿠션, 조명을 놓아 편안하게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작은 구석이라도 특별한 독서 코너가 됩니다. 집이 좁아서 안 된다고 포기하기보다 이 공간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과정을 즐기다 보면 덤으로 문제 해결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어떤 공간을 서재로 만들든 그곳도 물건이 있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정기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물건을 체크하여 더 나은 공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서재를 어떤 분위기로 만들지는 전적으로 개인의 취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취미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성공을 이루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전문 분야의 책이나 장식을 넣어 동기부여를 하면 좋습니다. 그럼 부자들의 옷장은 어떨까요?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옷장은 일상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평소에도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옷장의 정리 상태는 성공적인 이미지와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부자들이 옷장을 살펴보면 정리된 상태 그 자체로 그들의 성공적인 삶과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옷을 선택했고 제대로 관리했으며 그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동시에 그런 과정이 자신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옷장을 정리하며 불필요한 옷을 버리고 실용적이고 품질 좋은 옷을 보다 적게 보유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했습니다. 옷은 수단일 뿐 이를 통해 더욱 깔끔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인 것입니다. 부와 행운이 숨쉬는 공간을 만들려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건보다 공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 집을 정리하고 공간을 가꾸는 이유는 물건을 사고 들여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공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잘 정돈된 공간에는 좋은 기운이 서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감돈다는 것을 알아서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집을 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리 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의뢰하는 이유는 더 나은 삶과 심리적 안정감, 창조성과 생산성이 커진다는 것을 실감해서일 것입니다. 중요한 핵심을 안다는 것, 이것은 정리의 문제를 넘어 인생의 화두입니다. 투자를 해도 종목을 잘 골라야 하고 집을 사더라도 입지를 잘 봐야 합니다. 멘탈을 탈탈 털리게 만드는 집 10채보다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똘똘한 집 한 채가 낫듯이 어설픈 물건으로
공간을 꽉 채울 바에는 차라리 텅 빈 공간으로 두는 게 더 낫습니다. 처음엔 물건이 없는 것이 허전하겠지만 넓고 쾌적한 공간감이 주는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흐름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우선 집안의 흐름을 조성하는 일인데요. 물건이나 가구 배치에 신경을 써서 내부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문 뒤에 책장이나 물건을 두어 문이 활짝 열리지 않을 때가 있는데 되도록 문 주변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원하게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문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창문이 잘 열리지 않을 정도로 물건이 가리고 있다면 치워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꼭 필요한 행운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이 활기찰 때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공간에도 기운이 있습니다. 또 집안의 분위기를 만드는 일인데요. 이때 음악과 조명은 창조적이고 풍요로운 에너지를 높이는데 영향을 줍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음악을 선택하고 조명을 활용하여 실내의 분위기를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공간의 목적을 정하는 것인데요.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목표와 비전을 뚜렷하게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성공하고 싶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소망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집을 부와 행운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공간의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이 공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정의하고 집을 통해 어떤 형태의 행운을 누리고자 하는지를 상세히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부와 행운이 넘치는 공간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하루 10분 집 정리부터 시작하라고 합니다. 좋은 집이란 사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람, 돈, 행운을 끌어당기는 공간 디렉팅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책, 잘 되는 집들의 비밀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